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이온 트랩의 획기적인 발전 소식이 나와서 같이 살펴보고요. 32큐비트에서 200큐비트까지 칩 하나에 넣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아이온큐와 연관이 되는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8일에 샌디아 국립연구소 라는 곳에서 여기 과학자들이 엔칠라다 트랩이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혁신적인 이온 트랩 장치를 통해 더 크고 향상된 양자 컴퓨팅 구현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하는 데냐? 1949년에 뉴멕시코 앨버커키라는 곳에서 세워진 연구소인데 정부 소유이고요. 계약자가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샌디아 국립연구소는 수십 년 동안 양자 컴퓨팅 연구에 선두에 있었는데 초기에는 기본 원리 연구와 다양한 양자 알고리즘 탐구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양자 하드웨어 개발에도 기여를 했고 초전도 방식이나 이온 트랩 방식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양자 프로세서의 기본 요소인 큐비트 설계 제작을 선도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양자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도구의 발전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학계와 산업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해서 더더욱이 양자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이제 미국 정부 소유이지만 허니웰의 자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고정 컴퓨터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 발전을 위해 샌디아 국립연구소는 힘을 써왔는데 최상위 이온 트랩 칩을 개발을 해서 초기 일괄 생산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칠라다 트랩 칩이라는 거를 발명을 했는데 양자 컴퓨팅의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더 강력한 시스템을 구현하게 해줄 거고 혁신적인 양자 컴퓨팅 분야를 발전시키게 해줄 거다. 그래서 이 엔칠라다 트랩 외에도 7월에 많은 장치가 조사 및 실험을 위해 듀크 대학교로 운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듀크 대학교와 샌디아는 양자 시스템 가속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어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미국 양자정보과학연구의 5개 5대 국립센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썼냐? 이온 보호 장치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더 많은 포획된 이온, 즉 큐비트를 통합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엔칠라다 트랩 칩은 최대 200개의 큐비트를 수용할 수 있는데 이전에 로드러너 트랩은 32개를 쓸 수 있었다. 200개로 업그레이드 됐다. 많이 친숙한 숫자죠. 아이온큐가 이 로드러너 트랩을 사용을 했고요. 최근에 엔칠라다 트랩이 200큐비트로 거의 7배, 8배 큐비트를 넣을 수 있게 이온 트랩이 확장성이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이온 트랩의 치명적인 단점이 다 좋은데 큐비트 품질도 좋고 그 큐비트 양자 상태도 오래 가고 하는데 큐비트 숫자를 늘리는 게 어렵다 했는데 요거를 샌디아 국립연구소에서 해결을 해준 겁니다. 아이온큐에게 굉장히 큰 호재겠죠. 그리고 이 샌디아의 과학자이자 중요한 조사원 중 한 명인 다니엘 스팅은 뭐라고 했냐? 약 200개의 큐비트와 현재 정확도 수준으로는 이제 실제 문제 해결에서 이런 슈퍼컴퓨터를 능가하진 못할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큐비트를 갖춘 디자인을 조사할 능력을 주고 다양한 분야에서 더 고급 양자 알고리즘 개발하는데 기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디아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20년 동안 해왔던 것 같이 지속적으로 이 전문 지식과 혁신적인 발전을 결합해서 설계적 어려움을 극복해왔고 또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샌디아 국립연구소에 왜 집중을 했냐면 옛날에 아이온큐 설명 자료에 샌디아 국립연구소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스콜피언 캐피털도 이거를 언급한 적이 있고요. 샌디아 국립연구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소유 시설인데 허니웰의 자회사가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허니웰은 아이온큐에서 나왔던 사람들 또는 그 유관된 사람들이 차린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거기서 아이온큐와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연구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샌디아 국립연구소에서 칩들을 듀크 대학교에 보냈다라고 했죠. 그럼 듀크 대학교 어디로 보냈냐? 듀크 양자센터입니다. 그러면 이 양자센터의 센터장이 누굴까요? 제가 검색해서 캡처를 해봤습니다. 디렉터는 크리스 먼로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누군가요? 아이온큐의 공동 설립자이자 수석 과학자죠. 그러면 이 샌디아 국립연구소 아이온큐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듀크 양자센터 그리고 멜랜드 대학은 아이온큐와 이미 긴밀히 계약도 맺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 샌디아가 듀크 양자센터와도 협력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아이온큐에도 엔칠라다 칩이 도입이 될 거고요. 기존의 32큐비트 수준이었던 로드러너 칩에서 200큐비트 수준 엔칠라다 칩이 아이온큐에도 도입이 될 거고요. 참고로 로드맵을 보시면 지금 35AQ는 올해 9월 27일에 월드 퀀텀 컨그레스에서 아마 발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29는 1분기 때 이미 달성을 했죠. 그러면 2025년에 64
알고리즘 큐비트 수준을 배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64 큐비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주석 2번을 보면은 16대 1 오류 수정이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64개의 알고리즘 큐비트가 들어가고 16대 1의 오류 수정이 들어가려면 실제로는 1000개가 넘는 큐비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단서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당연히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광학적 상호 연결로 여러 칩들을 연결하겠다 했는데 최초에 32큐비트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1000개를 만들려면 30개가 넘게 연결해야 돼서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샌디아에서 200큐비트 칩이 나왔다 하면은 5, 6개만 연결하면은 이 1000큐비트 이상을 달성을 해서 64AQ에 오류 수정까지 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다 이 플랜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발견이 된 거죠. 물론 제 추측이지만. 어쨌거나 칩이 진화해서 하나당 200개가 들어가고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이 칩들을 광학적 방식으로 연결을 5, 6개를 하면은 이미 여기서 1000개가 넘는 큐비트가 들어가면서 아이온큐의 고품질 큐비트, 알고리즘 큐비트까지 확보가 되므로 64, 256, 384, 1024 64, 256, 384, 1024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는 언제나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허풍 떨지 않고 얘기를 하고 반드시 결과로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 샌디아 국립연구소의 이온트랩 획기적인 발전도 아이온큐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거고 이것들을 다 고려해서 피럴제프맨 사장님이나 임원들이 우리는 64IQ 도달할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64IQ 어떻게 도달할 거냐라고 여쭤봤을 때 여러 방식들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포토닉 인터커넥트일 거고 다른 하나는 칩을 32에서 200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이미 5월 달에 알고 있었다. 제가 본사에 갔을 때 그분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힌트는 언제나 나와 있습니다. 저처럼 꾸준히 공부하고 깊게 파는 투자자는 쟁취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겉핥기식으로 한국인들 많이 사? 현금 없어? 그럼 사지 마. 이런 식으로 유튜브 찍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공시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고요.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아니고 막 몇십 년 동안 투자를 했고 전문 금융기업 출신이고 지금 벤처 캐피탈 운영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가여도 제대로 깊게 파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도 투자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넓게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투자를 할 때 너무 많은 종목에 투자하기보다는 내가 진짜 가을바람에 하는 것처럼 깊게 꾸준히 파서 내 생각을 정리해서 힌트들을 뽑아내서 연결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될 만큼 그래서 저는 최대 2-3 종목까지만 집중 투자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건 위험하니까 제가 추천은 잘 하지 않는데 저는 그렇게 자산을 불려왔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성향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거나 전문가라고 믿지 말자. 그 사람들이 아무리 못 뛰어나고 경험이 많더라도 겉핥기식으로 하면 절대로 정보를 찾을 수 없고 투자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명한 장기 투자자로서 꾸준히 공부하고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공동사업가 공동 파트너 마인드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이온트랩의 획기적인 발전 32큐비트에서 200큐비트까지 단일 칩에 넣을 수 있는 기술이 나왔고요. 이것을 통해 아이온큐가 64AQ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기술적 로드맵 달성에도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IBM이 늘 강조하는 자신들의 물리적 큐비트가 많다라는 게 이제 이온트랩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온트랩도 이 칩 하나에 200개가 들어가 버렸는데 그게 큐비트 품질까지 좋고 연결성, 양자성까지도 좋아버리면 더 이상 초전도트 방식은 이온트랩에 비견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격차를 벌리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런칭한 유튜브 컨텐츠 외에 제가 공부하는 지식들, 노하우들을 나눠드리고 긴밀하게 소통하는 가을바람의 경제적 자유 연구소라는 멤버십을 런칭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